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수사검사를 포함한 4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발의하면서 법조계가 격렬하게 뒤집히고 있습니다. 이제 검찰은 그동안 참아왔던 것들을 하나둘씩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검찰 내부망 포스에 검사장들의 글이 올라오고 있으며 어제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부부에 대한 소환장이 발부되었다는 사실이 민주당에 의해 알려졌습니다. 신앙님 김만배 씨는 뉴스타파의 보도로 인해 오늘 전격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이재명을 둘러싼 사건들이 하나둘씩 속도를 내며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번에는 검사뿐만 아니라 변호사들도 들고 일어났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긴급 입장문을 내고 법치주의 위기 대응 태스크포스까지 구성했습니다.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파괴될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그러나 변호사들의 움직임도 간단하지 않습니다. 판사, 검사, 변호사의 축이 대한민국 재판을 운영하는데 판사들 또한 들고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검찰에 이어 탄핵 대상은 다음 순번으로 판사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현재 이재명과 관련된 재판의 판사들에 대해 민주당 지지자들은 공개적으로 압박을 가해왔습니다. 원로 법조학자와 법조인들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방어하기 위해 검사 탄핵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음은 판사를 탄핵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변호사들이 단순한 입장 발표를 넘어 태스크포스까지 구성하면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역풍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성 민주당 의원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냈던 이성윤 의원이 박상용 검사를 탄핵하는 과정에서 울산지검의 대변 사건을 언급한 사건이 있습니다. 박상용 검사는 이 사실을 실명으로 지적한 최고위원 등 여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강백신 검사 역시 어젯밤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리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내용이 얼마나 사실과 다른지 공개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이 얼마나 허술하고 즉흥적으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 소추를 했는지 진실이 하나둘씩 밝혀지고 있는 가운데 변호사들의 움직임은 민주당이 자폭하는 조직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진성호의 단폭격 방송을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단폭격하는 방송에 앞서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지금 박상용 검사와 강백신 검사 등에 대한 탄핵 소추 이유를 읽어보면 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를 오히려 바보로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가운데 대한변협은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민주당은 조만간 국회 법사위에서 검사들을 출석시켜 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알려졌습니다. 강력한 문체와 충격적인 논조로 재구성된 기사. 최근 국회 청문회에서 특정 인물들을 소환하는 행위가 불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변협은 오늘 입장문을 통해 국회의 탄핵 소추권 남용이 법치주의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대한변협은 국회의 탄핵 소추권이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추진된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견제하고 비판할 것이라며 법치주의 위기를 막기 위해 구체적인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변호사들이 느끼는 위기감이 상당함을 시사합니다. 민주당은 지난 2일 박상용, 어준, 강백신, 김영철 검사를 탄핵 소추 대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들 모두 쌍방울 대북송금, 대장동, 백현동 의혹 및 민주당 돈봉투 사건 등 이재명 전 대표 또는 민주당 관련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여러 오류와 검증되지 않은 의혹들이 엉터리 부실 탄핵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 박상용 검사는 경찰에 고발되었고 당사자들은 사실과 다르다며 반발했습니다. 법조계에서도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나왔으며 조선일보는 이를 하드라 수준의 탄핵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대한변협은 검사에 대한 탄핵 심판 제도가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반한 경우에 한해 법적 책임을 추구하고 파면함으로써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탄핵 소추가 정치적 목적으로 의심받고 있으며 탄핵 심판 제도가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 단순한 정치적 수단으로 전락할 경우 사법 체계를 훼손하게 되고 결국 헌정 질서와 삼권 분립의 근간이 무너질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의 이번 탄핵 소추가 검사들이 기소하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들의 외부적 압력으로 작용하여 재판의 독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탄핵소추 의결이 있으면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 검사들의 수사와 공판 업무가 정지되어 재판 중인 사건의 심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대한변협은 권력을 남용하여 헌법 질서와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시도가 있다면 이에 침묵하지 않고 법치주의 수호에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제 민주당의 적은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이재명 하나 때문에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성호의 단폭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사 결과 이재명은 23%, 한동훈은 17%, 조국은 5%, 홍준표와 오세훈은 각각 3%, 이준석과 원희룡은 각각 2%, 안철수는 1%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통계는 따로 있습니다. 무려 38%의 응답자가 없다 또는 응답하지 않음으로 답한 것입니다. 이는 이재명의 23%보다도 훨씬 높은 수치로 사실상 무응답이 1위를 차지한 셈입니다. 6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출근하지 않지만 그는 몇몇 간부들과 함께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를 계속할 것이다. 검찰로서는 대단한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그의 임기는 얼마 남지 않았지만 후임 검찰총장 인선에도 이미 착수한 상태다. 9월 중순까지는 남은 임기 동안 외풍을 막아내는 것이 이원석 검찰총장의 주요 임무다. 앞으로 남은 것은 민주당과의 싸움에서 법사위원장 정청래의 주도하에 탄핵검사를 조사하는 법사위의 조사가 남아있다. 이 싸움의 최종 결과가 어떻게 될지, 그 승자가 누구일지 주목된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검찰에서는 이미 대응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검찰이 굳이 들어갈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만약 탄핵된 검사들이 법사위원회에 나간다면 민주당 의원들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참석할 것입니다. 그때 탄핵된 검사들이 밀릴 수 있을까요? 말싸움에서는 정치인들이 말싸움의 전문가니까 밀릴 수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재명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탄핵된 검사들입니다. 이재명에 이어 이제 문재인 가족입니다. 전주지검에서 문재인에 대한 수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마무리 단계에서 10명의 검사를 투입해 집중 수사 중입니다. 문재인 가족도 소환되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김정숙의 타지마을 관광 및 옷 구매 등의 부분을 조사 중입니다. 문재인에 대한 소환이 이루어지면 전직 대통령 가족이 소환되는 것은 우리 정치권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것입니다. 문재인은 모든 건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조국에 대한 대법원 판결도 임박했습니다. 조국은 이를 느끼고 있으며 이달 20일 당대표로 연임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다음 달에 바로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강득구 의원은 지난해 6월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을 처음 제기했습니다. 그는 노선 변경이 지역 주민도 모른 채 진행되었고 종점 변경으로 예산이 더 소요됨에도 국토부가 추진했다고 지적하며 관계 부처에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대통령 부부와 그 일가가 종점 변경에 따른 최대 수혜자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의혹 제기는 당연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정권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대응은 감정적이고 월권적인 고속도로 건설 사업 백지화 선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사과해야 할 사람들은 여전히 호화롭게 생활하며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과 활동비를 받고 있습니다.